대표님들 혹시 신용보증재단 갔다가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부채가 좀 많으시네요. 신용점수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에는 진행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답답한 건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말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어떤 대표님들은 매출이 있는데도 거절을 당하고 어떤 대표님들은 업력이 짧은데도 몇천만 원 승인이 됩니다. 도대체 차이가 뭘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실제 현장에서 심사관들이 중요하게 보는 핵심 기준들을,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모르고 지나가는 승인율 높이는 현실적인 포인트를 전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한도 높은 소상공인 정치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내용은 신용보증재단, 중진공, 소진공 같은 정책자금들을 준비하시는 대표님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거 모르고 신청하면 괜히 시간만 날리고 신용조회 기록만 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나는 안 됐는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승인 가능성을 올리는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신용점수보다 더 중요한 건 대출 상태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신용점수 괜찮은데 왜 안 되지? 근데 정책자금은 단순히 점수만 보는 게 아니죠. 실제로 심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현재 사용 중인 대출 상태입니다. 특히 카드론, 현금 서비스, 캐피탈 대출 이런 것들이 여러 건 잡혀 있으면 심사에 굉장히 불리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점수가 780점이어도 카드론 3건, 현금 서비스 1억, 이금융권 대출이 여러 건이 있으면 자금 흐름이 불안정하다라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반대로 점수가 조금 낮아도 부채 구조가 깔끔하면 승인되는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단순히 점수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사용하고 관리하고 있느냐입니다. 특히 현금 서비스,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100만 원 정도 소액이어도 심사에서는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실제 어떤 대표님들은 현금 서비스 하나 때문에 예상한다고 3천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줄어든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반드시 현금 서비스 카드론 먼저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다중채무자 정책자금에서 정말 불리합니다. 정부 정책자금은 가장 안 좋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다중채무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론 KB, 카드론 현대, 카드론 롯데, 캐피탈, 저축은행 이렇게 여러 개가 섞여 있으면 심사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금융권에서도 자금 압박이 받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략은 단순해요. 가능하면 대출 건수를 줄이는 거죠. 특히 소액대출 여러 개 있는 분들은 최대한 통합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같은 부채 금액이어도 한 건으로 정리된 대표님과 5건이 흩어져 있는 대표님들은 평가 결과가 완전히 다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세 번째는 사업자 보증금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매출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사업자 보증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왜냐하면 심사 입장에서는 최소한 이 사업장은 쉽게 사라질 곳이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특히 보증금 1,000만 원 기준으로 가점 차이가 발생한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매출이 조금 부족해도 보증금이 높으면 한도가 더 잘 나오는 사례가 있어요. 반대로 매출이 있는데 보증금이 너무 낮으면 한도가 보수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사관들은 단순히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대표가 사업에 얼마나 진심인가 이것도 같이 봅니다. 보증금이 높다는 건 그만큼 책임감 있게 사업에 투자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 번째는 신청 타이밍 하나로 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거 모르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정책자금은 언제 신청하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업력 11개월 차 이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보다 12개월을 채우고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가 보통 1년, 2년, 3년 단위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특히 2년 이상의 사업장은 안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한도가 높아지는 경우도 많아요. 반대로 사업 시작한 지 2개월, 3개월밖에 안 됐는데 무작정 신청하시는 대표님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거의 준비 안 된 상태로 들어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최소 업력 조건부터 먼저 확인하고 연차를 채우는 시점에서 신청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현장 실사에서 탈락하는 대표님들의 공통점인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서류 통과되면 거의 끝난 거 아닌가? 아닙니다. 현장 실사에서 탈락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특히 가장 많이 나오는 사례가 대표가 사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이건 심사관 입장에서 바로 느껴집니다. 실제 운영자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이분들은 한 달에 수십 개의 업체를 실사를 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어설프게 대응하면 바로 티가 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주력 상품 설명을 못하거나 매출 구조를 설명을 못하거나 거래처를 설명을 못하거나 직원 운영 방식을 설명을 못하거나 이런 경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실사를 나왔는데 대표가 없으면 이건 정말 치명적이에요. 출장, 여행, 늦잠 이런 이유로 연락이 안 되면 심사 분위기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 진행 중에는 전화 응대와 일정 대응을 굉장히 성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밀린 세금과 월세는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죠. 국세, 지방세, 4대 보험, 직원급여, 월세 이런 게 밀려 있으면 심사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왜냐하면 심사관들 입장에서 단순하죠. 현재 비용도 밀리는 사업장인데 추가 자금을 빌리면 상환이 가능할까? 이렇게 보는 거죠.
특히 대표님들 중에서 세금 조금 밀렸는데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근데 실제 심사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봐요. 그래서 정책자금 신청 전에 반드시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월세, 급여 이런 부분들을 먼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7번째인데, 신청 금액은 전략적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바로 신청 금액입니다. 많은 대표님들이 딱 필요한 만큼만 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정책자금은 감액 승인이 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3천만 원이 필요해서 3천만 원 신청하면 2천만 원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필요 금액보다 2배 정도 여유 있게 신청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무작정 과하게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근거 없이 너무 크게 쓰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감액 가능성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 정책자금은 단순히 돈이 급한 사람에게 나가는 게 아니에요. 심사관 입장에서는 결국 이걸 봅니다. 이 대표가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 자금을 통해 실제로 사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이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핵심입니다. 신용점수 관리, 다중채무 정리, 현금 서비스 정리, 업력 타이핑, 사업장 보증금, 현장 실사 대응, 세금 및 월세 관리, 신청금액 전략, 이 부분만 제대로 준비하셔도 승인 금액은 훨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책자금은 결국 누가 더 간절하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더 잘 준비했느냐의 싸움입니다. 나도 한도 높은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클릭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앞으로 사업하시는 대표님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현실적인 정보를 계속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